우리 군이 3만 톤급 항공모함 도입 사업을 공식화했다. 20여 대의 수직 이착륙 전투기 등을 탑재해 2033년 작전에 투입한다는 구상이다. 또 4,000톤급 잠수함 건조 계획도 처음 공개했다. 이 잠수함은 원자력 추진 체계와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을 탑재할 가능성이 높다. 이들 전력은 말 그대로 대양 해군으로 도약하기 위한 무기 체계다. 특히 주변국 위협에 주도적으로 대응하면서 한미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에 대응한 것으로 분석된다. 국방부는 2021에서 2025 국방중기 계획을 통해 중국과 일본 등 주변국들의 해군력 강화에 발맞춰 바다 위 군사기지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항공모함을 보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항공모함의 총획득 비용은 3조 1천억 원, 연간 운영 유지 비용은 2천억 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순수 함정 외에도 공격 헬기 24대 이상, 기동 헬기 12대 이상, 수직이 착륙 전투기 16대 이상 등이 탑재될 예정이다. 사실상 상륙함 겸 항공모함의 기능을 수행하는 함정이다. 미국의 아메리카급 강습 상륙함과 외형이 유사할 것으로 관측된다. 현존하는 전투기 기종 중 이 같은 경항모에 뜨고 내릴 수 있는 기종은 F-35B가 유일하다. 군 당국은 미 록히드 마틴이 제작한 해병대용 F-35B 스텔스 전투기 20여 대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미 F-35B가 함정 이착함 훈련을 하고 있다. 사진 록히드 마틴. 항모 필요성부터 절차 문제도 논란. 하지만 이번 경항모 사업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김종대 전 의원은 경항공모함과 F-35B 도입에 앞서 반드시 따져야 할 문제는 종심이 짧은 한반도에서 군사적 합리성이 있느냐라면서 집 앞 100m 떨어진 편의점 가면서 콜택시를 불러서 가지 않듯이 지리적으로 가까운 북한을 염두에 두고 경항모를 도입한다는 건 상식 밖의 일이라고 지적했다. 한 군 관계자는 중국의 경우 6만 7천 톤의 산등함까지 운영하고 있는데 활주 길이를 300m 이상 구현해 통상 이착륙 전투기를 운영 가능케 했다면서 항공모함이 가진 전쟁 억제 기능과 분쟁 해역에 대한 제공권 확보 등의 전술적 이점을 극대화하기 위해선 중형 항모급 능력을 갖춰야 한다고 했다. 중국은 2040년까지 6척의 항모를 배치할 계획이다. 일본은 기존 대형 함정 2척을 경항모로 개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신종우 한국 국방안보 포럼 전문연구위원은 3만 톤급의 20대 함재기로는 주변국의 위협에 대응할 수가 없다면서 북한의 위협을 감안하면 공군 전투기 보강과 원자력 추진 잠수함 등의 비대칭 전력 확보가 우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절차상 문제도 지적된다. 이번 경항모 사업은 얼마 전까지 다목적 대형 수송함 IAI 사업이었지만 돌연 경항모 사업으로 탈바꿈했다. 군 전력 소요를 결정하는 합동참모본부의 재검토 과정도 거치지 않았다. 이렇다 보니 함재기인 F-35B 도입도 절차를 건너뛰고 진행되는 모양새다. 노후 전투기 대체를 고려해 기존 F-35E 40대에 더해 20대를 더 도입하기로 한 공군 차세대 전투기 2차 사업도 어색해졌다. 해군이 전투기를 운영할 능력이 없어 공군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말들도 많다. 2019년 9월 경남 거제시 대우조선해양에서 열린 3,000톤급 잠수함 도산한 창호함 진수식이 열리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핵잠수함 과제, 한미 원자력 협정 문제. 이와 함께 국방부는 4,000톤급 잠수함 건조 계획도 밝혔다. 덩치가 커지는 만큼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등 무장 능력뿐만 아니라 잠항 능력도 대폭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4,000톤급 잠수함은 기존의 디젤 엔진이 아닌 원자력 엔진이 탑재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원자력 추진 잠수함 도입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하다. 후보 시절인 2017년 4월 필요성을 언급했다. 대통령 취임 첫 회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한국의 원자력 추진 잠수함 보유를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은 미국과의 원자력 협정에 따라 우라늄을 20%까지 농축해 핵연료를 조달할 수 있다. 평화적 이용이라는 단서가 있어 이를 잠수함에 사용 가능하도록 협정이 개정돼야 한다. 하지만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지난달 28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핵추진 잠수함 건조와 한미 원자력 협정은 별개라면서 미국과의 협정이 원자력 추진 잠수함 건조에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내비쳤다. 참여정부 시절 핵추진 잠수함 사업단장을 지낸 문근식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교수는 원자력 협정을 개정하려면 많은 시간이 걸리는데 한국의 원자력 추진 잠수함 보유는 미 대통령의 행정명령으로도 가능하다면서 20% 미만의 저농축 우라늄은 핵무기를 만들 수준이 아니라는 점을 설득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 해군 4,000톤급 핵잠수함 가능하나? 해외 사례 보면 예스. 국방부는 이날 국방중기 계획기간의 무장 탑재 능력과 자막 능력이 향상된 3,600톤급과 4,000톤급 잠수함을 건조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우리 해군이 보유한 최고 성능 잠수함은 도산한 창호급 잠수함으로 3,000톤급의 디젤 추진 방식이다. 도산한 창호급은 배치-1, 배치-2, 배치-3의 순서로 총 9척이 건조된다. 국방부가 이날 밝힌 3,600톤과 4,000톤급은 배치-2와 배치-3 잠수함이라는 추정이 나온다. 도산한 창호급 배치-1 1번 함인 도산한 창호함은 디젤 잠수함 치고는 덩치가 매우 큰 잠수함이다. 길이 83.5m, 너비 9.6m, 홀수 7.72m다. 수상 3,358톤, 수중 3,705톤이다. 수중 속도는 시속 20노트다. 해군이 운용 중인 214급과 비교해 크기가 약 2배 정도 커졌으며 공기분류 추진체계에 고성능 연료전지를 적용해 수중 잠항 기간도 증가했다. 도산한 창호급 잠수함에는 533mm 어뢰발사관 6기와 중어뢰, 하푼 미사일 등으로 무장한다. 특히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을 쏠 수 있는 수직발사관 6개가 장착돼 있다. 유사 시해성 -3잠대지 미사일 등을 발사해 동서해안에서 북한 내 대부분의 핵미사일 기지를 타격할 수 있도록 설계돼 있다. 세계 최대 디젤 잠수함이라는 일본의 소류급보다 조금 작다. 총 11척이 취역한 소류급은 길이 84m, 너비 9.1m, 홀수 8.5m이며 수상 배수량은 2,900톤, 수중 배수량은 4,200톤이다. 길이는 도산한 창호함보다 0.5m 길지만 너비는 약 0.5m 좁다. 배수량 4,000톤 안팎으로 핵추진을 하는 잠수함 사례는 있다. 영국의 퇴역한 벨리언트급 잠수함과 프랑스의 현역 루비급 잠수함이 좋은 예이다. 벨리언트급은 길이 87m, 너비 10.13m, 홀수 8.2m로 수상 4,500톤, 수중 배수량 5,000톤이다. 국방부가 구상하는 잠수함에 비해 그리 크지 않다. 흠이라면 이미 퇴역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관심은 프랑스 루비급에 쏠린다. 루비급은 1983년부터 1993년까지 6척이 취역했다. 현재도 운용되고 있다. 수상 배수량 2,400톤, 수중 배수량 2,600톤이다. 배수량이 국방부가 구상 중인 잠수함보다 작은 것은 물론 도산한 창호급보다도 작다. 선체 크기도 작다. 길이 73.6m, 너비 7.6m, 홀수 6.4m다. 여기에 소형 갑경수로 1기를 탑재해 시속 25노트의 잠항 속도를 낸다. 루비급에도 문제는 있다. 거의 디젤 잠수함 크기의 선체에 소형 경수로를 넣은 것인 만큼 대형 전략 무기를 싣지 못한다는 것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신형 잠수함에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을 탑재할 계획이 있냐는 질문에 탑재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답했다. 이 정도 크기의 선체에 무겁고
큰 SLBM을 탑재한다는 것은 무리다. 533mm 어뢰 발사관 4기와 어뢰, 액조세 미사일 14발 등으로 무장할 뿐이다. 우리 군이 염두에 둔 현무 참대지 탄도미사일을 탑재하기엔 무리다. 그럼에도 루비급을 선례로 삼는다면 차기 잠수함을 핵추진 잠수함으로 건조하지 말라는 법은 없다. 특히 국방부는 기존 디젤 잠수함을 핵추진 잠수함으로 바꿀 가능성이 있냐는 질문에는 4,000톤급의 추진 방식 부분은 현 단계에서 말하기 적절치 않아서 적정한 시점이 되면 별도로 말하겠다며 가능성을 열어뒀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2003년 노무현 정부는 362사업이라는 명칭의 핵잠수함 개발 사업을 벌여 원자력 추진 잠수함용 원자로 기본 설계를 이미 2004년에 완료했으며 우리나라는 2년 안에 원자로를 제작해 잠수함에 장착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은 널리 알려져 있다. 국방부의 발표대로 3,600톤급, 4,000톤급 잠수함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발사관이 늘어나고 추진 방식까지 핵추진으로 바뀌면 우리 군의 잠수함 전력은 크게 강화될 것임은 두말이 필요 없다. 핵추진 잠수함은 연료와 식량이 닿을 때까지 수면으로 부상할 필요 없이 잠항할 수 있다. 디젤 엔진을 적용한 잠수함은 연료 연소에 필요한 산소를 확보하기 위해 전기로 수면 위로 떠올라야 하고 이 과정에서 적에 노출될 수 있다. 핵추진 잠수함은 시속 20에서 25노트로 잠항해 디젤 잠수함보다 월등히 빠르다. 적잠수함과 수상함을 공격하고 신속히 피할 수 있다는 뜻이다. 현재 핵추진 잠수함을 보유하고 운용 중인 국가는 미국과 러시아, 영국, 프랑스, 중국, 인도 뿐인데 한국이 핵잠수함 운용국 반열에 오를지에 관심이 집중된다. 조금만 방심하면 머리와 사지가 단단한 철제 장비에 부딪히거나 긁히기 일쑤인 비좁은 공간. 장정 4명이 각종 배선이 얽힌 복잡한 틈새에 머리를 맞대고 밸브 하나하나 위치와 기능을 밑줄 그어가며 익히고 있었다. 어뢰 발사관이 들어찬 선수 부위에 있는 밸브만 500여 개. 간중선 주식회사 대우조선해양 부장은 잠항과 부상을 반복하는 잠수함은 밸브 하나만 잘못 작동시켜도 안으로 물이 들어오거나 운항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잠수함 전체 밸브 수는 1200여 개, 샅샅이 암기하고 지겹게 되풀이해 몸에 배게 하는 수밖에 없다. 인도네시아 두 번째 도시인 동부자바주 주도 수라바야에 인도네시아 해군 2함대가 있다. 영국, 프랑스, 러시아, 독일에 이어 세계에서 5번째로 한국이 첫 수출한 재래식 디젤 잠수함 3척이 모두 정박한 곳이다. 2011년 당시 수주는 승용차 수출 7만 대와 맞먹는 국내 방산 수출 역사상 최고가 계약으로 기록됐다. 1. 2번 함은 해군 기지에 올 4월 진수한 3번 함은 기지 내 국영조선소 주식회사 PA1 공장에 있다. 암벽 시운전이 한창인 3번 함에 승선했다. 선폭은 6m지만 각종 설비로 운신이 불편한 전장 61m, 40명 정원의 3번 함 내부 곳곳은 가르치는 자와 배우는 이들로 가득했다. 엔진과 배선을 점검하고 계기판 작동 상태를 살피는 현지인들의 손놀림은 아직 둔해 보였으나 눈빛만은 살아있었다. 적도의 태양이 달군 잠수함 내부는 해움의 열기까지 더해져 숨이 가빴다. 우리나라와 인도네시아 방위산업 협력의 최전방은 한마디로 뜨거웠다. 우리나라가 수출한 디젤 잠수함 3번함에서 현지 관계자들이 조작법을 익히고 있다. C. 제공 한국일보 우리나라가 수출한 디젤 잠수함 3번함에서 현지 관계자들이 조작법을 익히고 있다. 3번함은 내년 1월 해상 시운전을 앞두고 있다. 기지 인근은 수심이 얕아올 연말 이틀에 걸쳐 자바섬 최동단 반우항이로 이동한 뒤 6개월 이상 수심 300에서 700m인 발리섬 북쪽 바다를 오가며 시운전을 하게 된다. 막바지 암벽 시운전이 그만큼 부산할 수밖에 없다. 한치 오차도 용납하지 않기 위해 추가 인력을 파견한 주식회사 대우조선해양은
해상시 운전 요원도 더 불러올 참이다. 우리나라가 수출해 현재 수라바해 인도네시아 해군 2함대 내 국영조선소에 진수된 디젤 잠수함 3번함 엔진실 모습. C. 제공 한국일보. 우리나라가 수출해 현재 수라바해 인도네시아 해군 2함대 내 국영조선소에 진수된 디젤 잠수함 3번함 엔진실 모습. 해양 강국을 꿈꾸는 1만 7천여 개의 섬국가 인도네시아는 특히 3번함에 대한 애정이 깊다. 잠수함은 5개 부분을 각각 만든 뒤 조립하는 방식인데 완제품을 한국에서 들여온 1, 2번함과 달리 3번함은 현지 주식회사 PAL 공장에서 진행된 조립 공정에 자신들이 직접 참여해서다. 잠수함 자체 건조로 가는 긴 여정에 놓인 능선 하나를 넘은 셈이다. 내친 김에 인도네시아는 3번함 진수식에 맞춰 우리나라와 잠수함 3척 추가 계약을 맺기로 했다. 긴 세월 쌓아온 양국 간 신뢰, 우리의 성심성의 노력, 인도네시아의 잠수함 자체 건조 염원이 어우러진 결과다. 강일영 대우조선해양 이사가 우리나라가 수출한 디젤 잠수함 3번함에서 현지 관계자들과 악수하고 있다. C. 제공 한국일보. 강일영 대우조선해양 이사가 우리나라가 수출한 디젤 잠수함 3번함에서 현지 관계자들과 악수하고 있다. 사실 디젤 잠수함 도입 시기만 놓고 보면 인도네시아가 우리보다 9년이나 빠르다. 기종은 독일 하데베사의 209 잠수함으로 같으나 실제 위협이 되는 잠재적 적이 있느냐 없느냐로 갈리면서 급격한 수준 차이를 만들었다. 인도네시아의 잠수함 기술이 제자리에 머무는 사이 우리는 209 잠수함 자체 건조와 공기불필요 추진기를 탑재해 잠항 시간을 늘린 독일 214 잠수함의 개량을 넘어 순수 국내 기술로 건조한 3,300톤 도산한 창호급 1번함이 시험 운항 중이다. 인도네시아에 수출한 잠수함은 1200톤급 209 잠수함을 대우조선해양이 1400톤급으로 개조한 것이다.